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또 코인 관련되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해서 코인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정말 지금이 마지막 인생 역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500만 원이 1억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코인을 우리가 보는 게 좋은지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를 우리가 먼저 조금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폭을 또 키우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이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급등했던 거와 별개로 이제 하락폭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다양한 이 섹터의 기업들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만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스마트 안경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또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어쨌든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낙폭이 커지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최근에 또 뭐가 나와요? 미국의 이제 국채대 입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지속적인 이 전쟁의 정책,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정책에 대한 결과가 지금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감세 추진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까지 나오면서 모두 다 사실상 뭐예요?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까지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5%까지 올라서면서 1년 사이에 최고치까지 치솟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국채만 봐도 굉장히 미국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대한 증시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함에도 우리나라 이제 연기금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오히려 저가 매수,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냥 어쨌든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을 저가 매수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어쨌든 외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관 포지션도 그렇고 미 증시 자체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더 강한 조정장이 시작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지금 뉴욕 증시, 제가 코인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뉴욕 증시의 하락이 사실 나와주고 있지만 코인은 뭐하고 있다?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달러 기준이고요. 사실 원화 기준으로는 신고가 돌파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어쨌든 달러 기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코인에 대한 강한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4개월 만에 뭐한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다 보니까 미 증시에 오히려 충격을 줬지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제는 코인이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코인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달러보다. 그러면서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관련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수용이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또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대한 강한 강세 흐름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장 이제 하락이 나와줬고요. 외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와줬지만 뭐한다? 시장 자체는 이렇게 흘러갔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상 증시보다는 어디로? 오히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상방으로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미국의 최대 은행이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 고액들의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게 뭐가 된다? 이게 결국에 수요가 되면서 주가 상승으로서 매수가 되면서 또 연기가 될 거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율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또 봤을 때는 뭐다? 또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도 코인 관련 흐름이 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오는 7월부터는 뭐 한다? 국내에서 한국판 스트래티지가 나올 전망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 3,500여 곳이 투자 재무 목적으로 뭐 한다? 가상자산 계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된 투자 수급이 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처럼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어떤 뭐 기업에다가 뭐 10억, 100억 투자하는 것처럼 수백억의 다른 최소 수백억의 또 뭐가 나옵니까? 코인 수급이 들어올 수에는 충분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앞으로는 코인주라든지 비트코인 자체를 상방으로 올려치는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금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도 계속해서 얘기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번 이제 백악관 가상화폐 차르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결국에는 미 국채 수요 창출하게 되면서 미국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다 강하게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코인 시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코인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은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이미 지금 뭐 한다? 약 267조 원에 대한 시장 규모가 넘어가면서 문제는 이거예요. 아직 정확한 규제가 없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 법안을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코인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는 거고, 특히나 최근 이제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뭐다? 일가가 운영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1을 이를 상장합니다. USD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달러 기반이다 라는 생각 강하게 들죠. 그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코인은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이제 뭘 이야기하게 되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뜻 자체가 안정된 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거의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코인 가격이 변동이 되지 않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건 간단해요. 화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미국 달러를 1대1로 담보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화폐를 기반으로서 말하게 된다. 이것을 1대1 가치로서 연동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결제 가능하도록 설계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는 부분이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비자가 뭐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결제 기업과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게 된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자 카드처럼 실물로 우리가 이제 그냥 카드 결제하듯이 결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보다시피 카드사 같은 경우는요, 은행 등 중개기관을 대폭 줄여버리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어디 해외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말 그대로 어쨌든 원화를 기반으로 하든 달러를 기반으로 하든 그걸 기반으로 해놓기 때문에 그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외 결제 시 뭐가 된다? 환전 비용이 별도로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된다? 결제 시점마다 실시간 시장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율 마진 역시도 발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전 세계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전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통해서 뭐 달러 가치가 됐든 화폐 가치가 됐든 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겠죠. 다만 문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을 싫어하는 게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뭐 루나 사태죠, 루나. 그래서 루나 사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사실 없을까 생각해요.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시가총액 5위 이내에다가 개당 10만 원에 달았던 메이저 코인이었습니다. 뭐가요? 이제 테라의 루나가요. 근데 뭐 했다? 이게 진짜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게 시가총액 개당 10만 원에 달했는데 1원도 되지 않은 수준까지 폭락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게 문제였던 게 뭐냐고 하면요. 테라 같은 경우도 미국 달러 등 전통 자산과 1대1 가치 연동으로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홍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최소 가치가 1달러라고 홍보했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강조했지만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에 폭락을 했다라는 거고, 시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 폭락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 구조적 결함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아니면 관련 업계 자정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가능성은 애초에 이거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상장됐다는 시선이 가장 크죠.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부추기고, 여기 플러스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이면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붙으면서 급등 이후 뭐 한다? 결국 차익이 나오면서 무너지는 전형적인 작전주 패턴으로 보는 경우가 사실상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 루나 사태 이후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체도 없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선 지금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이미 일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뭘 해버리자? 감독을 통한 규제를 철저하게 만들어 버리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자를 통한 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벅스 등 어디든,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아니고 페이 결제도 아니고 코인으로 이제 실생활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국내에도 이제 슬슬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다시피 이거는 대다수가 사실은 달러, 미국 국채 등을 준비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앞으로 성장성은 이게 커 나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달러 패권 유지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국채를 매입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발행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1대1 담보를 잡아내는데 그 당시 뭐다? 달러라든지 미국 국채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미국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시선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됐을 때는 그냥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정말 여러분들 알죠? 그 보수적인 일본 같은 경우도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엔화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 다음에 잘못 집어넣었는데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미 전 세계가 이제 코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규제를 만듦으로써 이제 실질적인 뭐가 된다? 실물,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금, 은 이런 것처럼 이제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럼 역시나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세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 코인 투자자가 이제 1000만 명 시대입니다. 1000만 명 시대. 그래서 이제 고개드는 닭사 역할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공동 협의체, 거래소 이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어떤 규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가 나와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규모도 보면 알겠죠. 원화 예치금이 10조 7천억 원으로 6개월 만에 5조 7천억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만큼 빠르게 지금 뭐하고 있다. 빠르게 코인에 대한 수급이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수급이 결국에 과거 여러분들 알죠? 동학개미 운동과 같은 비트코인의 강한 상방 랠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MZ들이라고 하죠. MZ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2030이 이제 월급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이제는 이 우리나라 2030도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 역시도 이제 기성세대와의 자산격차가 굳어지면서 이제는 뭐다? 월급으로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럼 뭐 해야 된다?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주식으로서 100% 수익 보는 것보다 코인으로서 1000% 한탕 해먹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코인으로서의 많은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 지금 전 세계 5억 6천만 명의 암호화폐 소유자를 조사해봤더니 25세에서 34세 사이 비중이 34%로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MZ가 1순위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이제는 부동산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50년을 지금 뭐 한다. 50년을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입고 그 월급을 그대로 모으면 서울에 집 하나 산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처럼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결국에는 집을 사는 게 아닌 코인을 사는 게 맞다. 심지어 최근에 워런 버핏이 은퇴를 하면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부동산은 사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식을 사든지 코인을 사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 주식이나 코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시대는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집중해 봐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제가 3천만 원 가지고 이게 그 당시 계좌 공개하면서 5억까지 만드는 실계좌를 공개했어요. 주식으로서 과연 3천만 원으로 5억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실질적인 제가 회원분과의 이런 회원분과 이렇게 오닉스 코인 매수 사인을 드리고 목표가 60원 드리고 회원분은 500만 원을 가지고서 2122% 1억을 만들었어요. 과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주식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500을 1억으로 만드는 것. 500만 원이 이렇게 1억까지 된다. 이건 사실상의 코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코인.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 코인이 이렇게 두 배가 아니죠. 고작 50% 올라가면요. 알트코인은요. 100%, 1000%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가 돌파가 나오면은 과거에도 신고가 돌파 나오면 50% 올라갔고요. 이번에도 돌파가 나오면 50%가 올라가요. 그럼 못해도 지금 2억 돌파는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은 뭐를 보고 있느냐? 최소 연말에선 20만 달러, 최소 2배 가까이는 갈 것이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10억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그만큼 코인에 대한 투자가 강하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코인을 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코인이 아까도 했지만 50%가 올라가면요. 알트코인의 최소가 500%거든요. 500%.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당장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코인이 2억 돌파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억을 돌파하러 간다라고 하면은 뭐 한다? 2017년 이후 알트코인 가장 강력한 랠리가 나올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까 3천만 원으로 5억을 만들었죠. 5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죠. 이제 3천만 원으로 5억이 아니라 정말 3천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는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500으로 1억이 아니라 5억을 만들 수 있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목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인을 보면 좋냐?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안전자산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안전화폐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달러도 안전화폐가 아니라 하잖아요. 달러 불안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뭐한다? 안전자산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시선은. 그럼 지금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탈중앙화라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탈중화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요로 엮이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코인을 산다라고 하면은 디파이 관련되어 있는 탈중앙화 관련되어 있는 디파이 코인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코인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얘기했죠. 코인 관련 리딩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코인 관련 리딩은요. 1천만 원으로 얼마를 만들겠다? 1억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 그래서 이게 목표고요. 지금 현재 이 1천으로 1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디파이 코인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영상 하단에 이 링크를 클릭해서 문의하세요. 문의하시면은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리딩방입니다. 리딩방. 리딩방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다만 이것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코인 자체는요. 지금 시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연말에 2억이 간다, 3억이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1개월 뒤에 갈지 뭐 3개월 뒤에 갈지 이거에 대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정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1회 단 1회 가입비가 발생해요. 가입비. 1회 가입비가 이제 발생이 되고 1회 가입비를 통해서 1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 때까지 기간 상관없이 리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결론은 뭐냐? 그래서 결국에 뉴욕 증시는 지속 호재보다는 국채 리스크 및 고점 리스크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만 연기금 및 외인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로 보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들도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면 좋겠죠. 국내 증시는 이제 뉴욕 증시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고 비트코인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을 기대하다 보니까 관련 수혜주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다만 관련 규제 법안이 나올수록 더 강한 상승 탄력 만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을 보는 게 좋고 여기서 뭘 보시라? 디파이 관련되어 있는 탈중앙화 관련되는 수혜주를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